그 다음에 무결점, 그리고 무결점의 군수품 획득을 위한 국방 품질 경영 활동, 그리고 그 국방과학 기술과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관리 기능 등 3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 경남 지역이 우리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그 R&D 예산이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체 국가 R&D 예산의 14.5%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왼쪽 그 관련된 부가치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고용에 관련된 성과는 좀 미미한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2012년 기준으로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IT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등 인프라에 비해서는 군사분야의 C4ISR, 한국우주첨단기술 등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또 우리 방위산업이 그 일반 민수분야와 같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방위산업체 83개 중에 약 43%가 위치해 있고 또한 매출의 기준으로도 67%를 차지하고 있는 이 경남 지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해 공군 주요 무기체계 생산 인프라를 이 경남 지역이 고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2012년 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우리 국내 업체고요. 그 중에 3개가 이곳 경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남 지역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인재상은 크게 3가지. 창조융합형 전문인, 그리고 함께하는 열정인 혁신적인 사명인입니다. 면접 채용 시에는 이 인재상을 고려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융합형 전문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창조 및 재융합할 수 있는 인재상을 의미하는데, 면접 시에는 주로 전문 지식 수준이라든가 표현력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열정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할 줄 알고 합할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인재상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성장 과정이라든가 기본 자질이라든가 조직 적응력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명인, 이거는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혁신할 줄 알고, 그다음에 중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상. 그래서 이거는 주로 면접 시에 생활 신조라든가 적성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향후 어떤 장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채용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약 4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4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세부 채용 계획은 9월 말쯤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사 지원은 홈페이지 입사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채용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그 자기가 제출한 지원서, 소개서를 토대로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여기서 합격된 자에 한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격하면은 전공 소양 면접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국방 분야다 보니까 신원 조회와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인터넷에 면접이 너무 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서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해서 PT를 실시할 때, 프레젠테이션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서재가 지원을 했을 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 경남 지역의 열정을 가진 인재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관에 적극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반드시 성취되길 바라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영채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국방기술품질원에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직업군인으로서 음탄 분야에서 7년간의 근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오기 전에 국방기술품질원의 그 모집 채용 그 공고를 끝까지 봤는데 음탄 분야의 채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기간제 이제 채용이라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혹시 그 계약직이라도 정규직으로 혹시 전환되는 그런 그 채용 기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기술품질원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찻바다로 죄송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런 정보가 나갔는데 음탄 분야, 네, 그 아무래도 기술 좀 테크닉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정규 일반 직원으로 좀 하기에는 좀 직종 업무 자체가 정규 지원 같은 경우는 좀 학사 이상 자격으로서 연구직이 있고 인문사회 분야의 관리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은 일반 특성상 연구직, 공학적 지식이 많이 있는 연구직으로 있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서 채용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 정부 정책상 고졸 채용 이상 그 채용을 많이 확대하라는 그런 문제를 좀 도움하고자 고졸 직무를 발굴하고 있고요. 다만 직무 특성상 아직까지는 지금 그 군에서 근무한 경력 다 정말 그런 무수한 교재고 그런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직무가 좀 어떤 좀 연구 업무라기보다는 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특정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단 그 고졸 그 기술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기술직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간제인 건 아니고 이번에 나간 채용 공고의 특수성상 좀 일정 기간만 요구되는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직 중에 그동안 저희 채용 공고문 올라간 것을 한 몇 년치가 지금 쭉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시면은 정규직 기술직으로 모집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아마 정기 채용 공고 때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나간 분야는 기간제에 한해서만 모집하는 그런 분야이고 저희가 9월 말 아니면 좀 늦어져도 10월 초에는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물론 대부분은 이제 그 연구직 이번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도 그런 공채 시에 예전에도 그렇고 기술직군이 들어갔었고 앞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하시는 업무랑 좀 맞는다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앞서 질문하셨던 그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기간제는 기간제, 정규직 정규직 따로 공채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도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또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지원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자기가 자질과 역량을 입증하고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지원하고 응시하고 또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열려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국방기술품질원 그 인사 담당자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아까 그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책자에 보면은 이제 박사가 구성원의 3% 그리고 석사가 61%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는 국방기술품질원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혁신도시에 이전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구성원이 석사 출신을 61%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석사 과정을 일단 시작하게 되었는데 혹시 그 채용 기준에도 그 채용 비율에도 석사 과정이 대략 60% 정도를 이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성원만 단순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나오신 분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 원칙적으로는 토익 점수가 700을 넘으면은 저도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뭐 나머지 다른 이제 개인 역량이나
얼마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제가 또 그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영어 점수, 외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 높으면 높을수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국방기술통지론 그 채용 비율에 관한 질문하고요. 또 외국어 점수가 이제 어떤 커트라인 이상이 되면 제로 베이스대로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건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 다시 한번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책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데 석사 비율까지 판단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제가 인사팀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석박사 비율을 굉장한 비율로 뽑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학사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지금은 학사 이상이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쪽에서 채용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일단은 학사나 석사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전공이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이제 기품원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군수품 품질 보증을 하는 일이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쪽 아니면 항공, 전기전자 쪽에서 전기전자 쪽 학생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학과도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원하시려면 개 중에는 한 분씩 계세요. 다른 과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토익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세미나 발표에서는 700점 이상이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700점 이상이 지원 자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700점 이상이 되시면 지원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700점이든 900점이든 높은 점수에 대한 가중치는 사실 없습니다. 대신 자소서에 본인의 역량을,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기품원에 맞게 잘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삭규라고 합니다. 지금 기품원에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03학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졸업하셨을 때는 기품원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한양대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이상만 조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네, 기품원 선배님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03학번일 때는 기품원에 대한 존재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석사 생활하면서 일단은 과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국가연이라는 곳을 먼저 알게 되었고요. 국가연을 제가 다니고 있으면서 기품원을 또 알게 돼서, 제가 집이 이쪽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돼서 운 좋게 된 것 같은데, 따로 팁이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여쭤보니까 답은 없고요. 회사 내에서 아무래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은 것 같은데 이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양대 이상 되는 학교라고 해서 저희보다 뛰어난 것도 사실 없고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얼마나 유연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기품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공기관 모두에도 어디에도 다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전공 공부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선은 전공 공부입니다. 전공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소서 때 자신의 진정성을 그 자소서에 녹아내려야 되거든요. 토익이나 아까 계속 어학 성적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 시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달성하셨으면 자소서나 자기 사고를 더 개발하는데 시간을 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가실 때도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상입니다.